2008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4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세 딸, 그들을 찾기 위해 경찰이 CCTV를 되돌렸을 때 그곳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거대한 가방 4개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국민의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더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그널 D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08년 2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추락과 4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 비극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2008년 2월 20일 수요일, 서울의 겨울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태준, 48살의 평범한 회사원은 그날도 어김없이 동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허공을 맴돌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동생 김현숙은 은평구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억척스러운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생뿐만 아니라 조카들, 22살 대학생인 큰딸과 14살 쌍둥이 딸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2월 24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과 함께 동생의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그 아파트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돈된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형광등이 깨져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생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여행이라도 간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엔 여전히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월 2일 일요일이 지나고 3월 3일 월요일,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가족의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김태준에게까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제야 김태준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정식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가출이나 여행으로 생각했지만 4명이 동시에 연락 두절된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의 CCTV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2월 18일 밤 9시 14분부터 9시 56분 사이 약 40분간의 영상.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깊이 누른 사람이 대형 캐리어 가방을 끌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5번. 남자는 5번이나 왕복해 4개의 거대한 검은 가방을 차례로 밖으로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그의 모습은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방의 크기, 남자의 힘겹게 움직이는 몸짓, 그리고 그 이후 완전히 끊긴 4 모녀의 행적,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현숙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홀로 3딸을 키우며 횟집을 운영하던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호성.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던 해태 타이거즈의 전설적인 4번 타자. 강인한 체격과 폭발적인 파워로 팬들을 열광시켰던 그 남자.
키 182cm의 육중한 어깨를 가진 그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상대 투수들을 압도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4번이나 경험한 영웅. 은퇴 후에는 사업가로 변신해 호성 웨딩홀을 열었고 그것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잘나가는 사업가. 모두가 그를 성공한 운동선수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05년 이호성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실내 화상 경마장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순천에 5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허가가 막판에 취소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학교 근처에 사행성 업소를 지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10억 원의 빚더미가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신행정수도 관련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7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남자는 이제 빚쟁이들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호성에게는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현숙, 46살의 억척스러운 횟집 주인. 다른 하나는 차미경, 37살의 젊은 여성으로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2년 넘게 김현숙과 교제하면서도 2007년 8월부터는 차미경과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 모두 그가 자신만의 남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교묘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8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금융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2월 15일 금요일, 김현숙은 자신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5개의 은행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오후 CCTV에는 김현숙이 흰색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 경찰은 그것이 이호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쌍둥이 자매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숙은 횟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며칠간 여행을 갈 거니까 가게를 잘 부탁한다고.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장님도 가끔 쉬어야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김현숙 자신도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2월 18일 월요일 오전, 김현숙은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누어 맡긴 1억 7천만 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이호성이 그 돈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70억 원의 빚에 시달리던 그에게 1억 7천만 원은 너무나 필요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김현숙의 흰색 SM5 차량이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14분 CCTV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에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대형 가방을 끌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남자. 경찰은 주변 지인들에게 그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뒷모습이지만 걸음걸이가 이호성과 똑같다고. 그의 독특한 체격과 움직임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김현숙의 휴대전화로 큰딸에게 문자가 갔습니다. 집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2살의 큰딸은 그때 대학교에서 뮤지컬 동아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녀,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열심히 연습하던 그녀는 엄마의 문자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밤 12시 20분 그녀의 휴대전화로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내 모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참혹한 진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와 현장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범행은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월 18일 오후 이호성은 김현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김현숙뿐만 아니라 쌍둥이 딸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돈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이호성의 이중 생활이 발각되었을까요? 안방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호성은 김현숙의 목을 졸랐습니다. 182cm, 80kg의 중륙한 체격을 가진 여자에게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김현숙은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던 14살 쌍둥이 자매도 차례로 같은 방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세 구의 시신이 안방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이호성은 김현숙의 휴대전화로 큰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야구방망이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22살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꺼졌습니다. 이호성은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매트리스에 잉크를 쏟아 혈흔을 가렸습니다. 싱크대와 바닥의 미세한 혈자국들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루미놀 반응 검사에서 여러 곳에서 혈흔이 겸출되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캐리어 방학 4개의 시신들을 넣었습니다. 한 사람씩. 그리고 밤 9시 14분부터 그는 5번에 걸쳐 그 가방들을 차로 옮겼습니다. CCTV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월 19일 새벽 4시 40분 큰딸의 휴대전화가 전남 화순군의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이호성은 그 먼 거리를 밤새 운전해 갔던 것입니다. 오전 7시 19분 김현숙의 SM5 차량이 호남고속도로 장성 나들목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화순군 동면 청국리 작은 교회가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공동묘지 옆 산야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 이호성은 오전 9시경 인근 인력시장에서 인부 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창고를 지을 터라 구덩이를 파야 한다고. 인부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일당만 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들은 가로 1m, 세로 2m, 깊이 1m 50cm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호성은 그 구덩이에 가방 3개를 넣었습니다. 왜 3개였을까요? 4개의 가방이 있었는데 경찰은 나중에 빈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공간이 부족해서 한 가방에 2명의 시신을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구덩이 위에 80kg이 넘는 바윗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가스가 차올라 흙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습니다. 정오경 차량은 화순을 벗어났습니다. 오후 2시 이호성은 서울의 한 지인을 만나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형에게 입금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명확했습니다. 김현숙에게서 빼앗은 1억 7천만 원 중 일부였습니다. 오후 4시 김현숙의 휴대전화로 횟집 주방장에게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여행 중이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 이호성은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2월 20일 저녁 6시 18분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차량이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이호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월 3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월 7일 이호성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3월 8일 언론이 이 사건을 대특필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스타가 내 모녀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뉴스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호성은 또 다른 내연녀 차미경과 함께 있었습니다. 31시간 동안 그들은 한강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차미경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이호성이 이상하게 보였다고,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다고, 계속 한강을 바라보았다고. 3월 9일 일요일 오후 이호성은 차미경과 성수대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강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월 10일 오후 3시 8분 한강 반포대교 남단 400m 지점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익사, 지문 감식 결과 이호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령을 내린 지 불과 8시간 후 화순의 구덩이에서 네 모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인부들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성묘를 놓은 사람이 구덩이가 이상하다고 신고한 것을 듣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가방 3개, 80kg의 바윗돌, 그리고 그 아래 차갑게 식어버린 4구의 시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3명은 질식사, 1명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사인이었습니다. 강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각종 추측들은 사실 무구였습니다. 3월 13일 피해자들의 장례식이 서울 삼성동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준은 동생과 조카들의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같은 날 이호성의 유해는 광주 영락공원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호성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저질렀을까요? 182cm, 80kg의 체격이라고는 하지만 4구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로 옮기고 서울에서 화순까지 몰고 가서 묻는 일을 혼자 했을까요? 인부들은 확실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덩이만 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범이 있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 이호성의 동업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역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동업자 역시 화순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이호성은 자살을 택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언론 보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합니다. 3월 8일 저녁 모든 언론사가 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한때 국민의 영웅이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김현숙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호성은 김현숙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결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70억 원의 빚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사업 실패의 굴욕, 추락한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그를 극단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1억 7천만 원, 그 돈으로는 27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획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의 경계선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처음엔 돈만 받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숙이 돈을 주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호성의 이중 생활이 발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격분한 이호성, 과거 조직폭력배 4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선절이 있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던 그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김현숙의 목을 조르고 비명을 지르는 쌍둥이 자매들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행동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가방 준비, 시신 운반, 화순까지의 이동, 인부 고용, 매장, 이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이런 일을 한 번 겪어봤는지도 모릅니다. 2005년 실종된 동업자 말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포츠 영웅의 추락, 무고한 4명의 여성의 죽음, 그리고 범인의 자살로 인한 진실의 미궁, 모든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빚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욕심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김현숙은 억척스럽게 3딸을 키우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큰딸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밝은 효녀였습니다. 쌍둥이 자매들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18일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남자의 탐욕과 분노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화순의 차가운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그널 D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